예, 모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정약용은 흥음심서에서 이 사건을 조선 최악의 폐륜 사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려는 정조의 모습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양반이 누군고 하니? 한양 명문가의 자제요 규장각 대교의 세자의 스승으로 계시는 이곤수란 양반이라. 아이씨고. 근데 이 양반이 어찌 이 험한 시골길에 나섰는고? 평산의 이옥사는 의심스러운 옥사인데다가 간통 사건의 정황마저 띄고 있어 애매하고 추잡하며 간계와 속임수가 다양한 탓에 해를 넘기며 자세히 살펴보고서도 아직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전후 감사의 발사가 전혀 달라 비록 한쪽을 지지하고 한쪽을 누르려고 해도 의심스러운 옥사 같기도 하고 간통 사건 같기도 하니 어찌하겠는가. 영상의 의견 가운데 어사를 파견하여 안문하자고 운운한 것이 실제로 내 생각과 부합한다. 검교대교 이곤수를 평산부 안해거사에 명하니 당일로 하직 인사를 하고 조사에 임하도록 하라. 정조는 그 자신이 심리록이라고 하는 그 재판 판례집을 직접 편집했을 정도로 살인 사건의 조사에 매우 신중함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의 경우에 스스로 암행어사들을 많이 파견해서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암행어사로 내려가는 정조대 암행어사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조의 뭐 왼팔, 오른팔과 같은 그런 아주 측근 인사였다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을 암행어사로 보내서 그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오도록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시장조차 받지 못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비록 배운 것은 적으나 허머무의 시장 중 한 분은 반드시 유족에게 전해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공관과 복공과 그 누구도 저희 가족에게 시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그게 그러니까 초공관 정경증은 조씨문중의 사위요, 재건관 이서회는 그 집안 사람들과 막역한 하고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조씨문중의 인척이 사건을 담당했단 말인가? 그 시장은 원래 세 부를 발급해서 하나는 상부에 보고용으로 올리고, 하나는 관서에서 보관하고, 하나는 시친에게 발급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시친에게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검 수사는 어찌 진행되었소? 예, 이 사건은 박조희의 아버지인 박장혁의 고발로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제 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이미 장례까지 치러 시신조차 볼 수 없습니다. 신고도 하지 않고 장례를 치렀다는 말인가? 집안에서 아녀자가 목을 메어 숨졌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라 서둘러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면 죽음의 원인조차 밝힐 수가 없는 것이 아니오. 제가 억울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저 목을 메었다 이야기를 할 뿐 제 스스로 목을 메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도통 알 길이 없사옵니다. 부디 사건을 명백하게 밝혀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그 아이를 죽이기라도 했단 말이오? 그것을 어찌 알겠어? 그거 조용히들 하시오, 조용히. 죽음의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 하는 바. 불검을 시행하라. 예.
아니되옵니다. 이는 제 며느리를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이미 장례까지 끝낸 시신을 꺼내어 어찌 능멸해를 하십니까? 대명률, 형률, 발청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분묘를 함부로 파헤치거나 시신에 훼손을 가한다는 건 굉장히 그 엄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검시를 하지 못하도록 빨리빨리 매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사상 이제 애로가 있으니까 정조 때 이것을 보고 굴검을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는 제가닥 신고부터 해야지. 어째 신고도 아니하고 장례를 치라 그래? 원래는 신고를 하면 수령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시신을 확인해야 하고 목격자, 증인들을 차례로 불러 신문을 해 그대로 적어 남겨야 한다고. 그 옆에 노상 끼고 있는 무언록에 떡하니 나와 있구만 그래. 무언록이라는 책은 1308년 중국 원나라 때 왕렬한 사람이 만든 법의학 서정입니다. 이것이 고려 후기에 수입돼서 고려시대 때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조선 초기에 계속 활용되다가 1438년이 되면 조선 세종 때가 되겠죠. 세종 20년에 조선 실정에 맞는 새로운 법의학 서적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신주무언록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세종 때 신주무언록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이 이제 후대로 가면서 계속 그 조선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말하면 증보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무언록을 이제 증보하게 되는데 영조대 한번 증보가 돼서 증수무언록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또 정조대 가서 또 한번 증보가 되면서 증수무언록 대전, 또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증수무언록 대전 언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무언록이 발전을 해갔습니다. 조선시대 때. 자, 이제는 검험에 사용할 덤물들을 확인해 보세. 검시용 차인 황종척에 시체에 덮을 종이에 술찌개미와 초주를 바르고. 이러면 상처가 죄다 드러난다는구먼. 그렇지. 그 어떤 변사체에 상처가 있는 피부가 주변에 흙이나 또는 뭐 이렇게 그 주변 동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훼손되면은 색깔을 구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표피를 벗겨내면은 진피는 잘 보여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표피를 벗겨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독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비녀와 조엽수, 그리고 살아있는 닭까지 준비를 한다네. 가만. 근데 맑은 하늘에 저 우산은 또 무엇인고? 그 법물 중에 우산은 그 일광이 아주 강력하게 내려 쪼이는 곳에서는 상처를 관찰하거나 또는 시반의 색깔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 강력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이럴 목적으로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 앞쪽에 길이가 한두 푼, 넓이가 서너 푼 되는 찔린 자국 2개. 그리고 찔린 상처 위로 목을 맨 줄자국이 보입니다. 손은 굳어있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험이 끝나면 보고서인 발사를 쓰고 수령 이하 모든 검험 참여자가 수결을 하여 검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이더라. 또 평소 시어머니 최 씨가 며느리 박조희를 구박한 것은 사실이고 독립사람 이창환과 수작을 부린 점은 인정되나 그 증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박조희의 손은 부드러웠으며 몸에 난 상흔을 살펴본 바 그 시신의 상처는 잘사의 조문과 일치하였습니다. 그 오른손이 부드럽다는 것을 스스로 목을 벤 증거로 했는데 이것은 당시 굴검을 한 시기가 그 사망 후에 이렇게 적어도 3, 4일은 지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데
적용시킬 수 없는 조문입니다. 법의학 당시 무언록에서는 이 조문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1일 이내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거를 스스로 목을 벤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면 복검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복검 발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목맨 흔적이었습니다. 허허, 이게 웬일인가? 이런 변괴가 웬 말인가? 복검 시에는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여 여러 차례 씻고 닦으면서 검시를 하였는데, 먼저 목맨 흔적을 찾기 위해 파에 밑동을 데친 후 목에 바르고 그 위에 초에 적신 종이를 덮었다가 종이를 벗겨내고 살펴보니, 허허, 이게 웬일 목맨 흔적이 없네 그려. 비록 목맨 흔적은 없었으나 나머지 증거는 자살사의 조문과 일치하여 복검관께서도 자살로 판명하신 것입니다. 복검관 이서회 같은 경우에는 그 칼자국의 상중하 깊이가 다르고 그 칼자국이 시작된 곳과 끝나는 곳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자살의 이제 근거로 됐는데요. 원래 그 무언록에 나온 그 이제 그 내용에 따르면 깊이가 다르다는 거는 한 사람이 목을 이렇게 뱄을 때 처음에 찌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결단을 하게 되니까 강하게 찌르지만 본능적으로 통증을 못 이겨서 점점 이게 약해져요. 약해지면서 이쪽의 깊이가 강하고 이쪽의 깊이가 다른 차이가 나타난다. 그런 식으로 언급이 나오는데 근거가 상중하의 깊이가 다르다. 아니 상처가 3개가 난 게 깊이가 다르다는 그거를 무언록 조문이랑 연관을 시켜버리고 이거는 그 무언록을 굉장히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마구 인용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초검과 재검에서 자살로 판결이 난 것을 자넨 어찌 재조사를 요구하며 격쟁까지 한 것인가? 제 동생은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아이입니다. 평소 시어머니였던 최 씨는 그 음탕함이 동리에 널리 소문이 나 있었고 그 때문에 제 누이를 심하게 구박하였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여종사단과 아들 조광선의 증언에서도 누차 밝혀진 바이옵니다. 너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부인 박조희는 어찌 죽었느냐? 어찌 집안의 허물을 내 입으로 발거를 할 수가 있겠어. 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오. 역병이 돌 때 박립을 쓰고 드나든 자가 누구냐? 그것은 평소 이차망이 최 씨의 처소를 자주 찾았다 증언하였다. 그 둘이 간음을 한 것이 사실이냐? 저는 잘 모릅니다요. 니년이 고신을 당해봐야 이 실족을 할 것이냐? 이것은 살인사건이다. 주인을 보호한답시고 입을 다물었다간 니년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야. 그날 박립을 쓰고 드나든 자가 이차망이 맞느냐? 예, 맞습니다. 하면 그 둘이 간음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도 사실이고, 예. 그것을 박조희가 알게 되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박조희를 살해한 것이란 말이지. 여봐라, 당장 최 씨와 이차망을 잡아들이라. 예! 어서 이실직구하지 못할까? 난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함입니다. 저런 독한 것. 여봐라. 예! 쳐라. 예! 뭐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 여자와 함께 박조희를 죽였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누가 죽였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지금 고신으로 인해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전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입 다물라. 그 말이 사실이었다.
예, 모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살려주십시오.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너무 심한 고신에 의한 거짓 자백이었소. 하여 내 부인을 시켜 격쟁을 한 것이냐? 예, 매 못 이겨 자백을 했을 뿐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저 역시 억울하옵니다. 제가 며느리를 구박한 것은 인정하나 절대로 죽이진 않았습니다. 뭐라고? 내 누이를 그리 참혹하게 죽여놓고 어찌 그런 소리를 하시오? 죽이다니 말을 삼가시오. 일을 못해서 구박을 한 것일 뿐 제 스스로 목을 맨 것이 아니오. 시어미가 며느리를 구박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저자와 간음을 하여 며느리를 죽였다 모함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해보시오. 정말 나와 간음을 하였어? 제가 수작을 벌인 것은 맞으나 절대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데 살인이라니요? 저는 절대 모르는 일입니다. 이는 모함입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 하면 지난 수사 때 드러난 그 모든 정황들이 모두 거짓이란 말이오.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말을 하시오.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이까? 저놈이! 조용히 하라. 이 사건은 초검과 재검에선 자살로 판명이 났고 3검에선 타살로 뒤집어졌다. 이제부터 이 사건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 무언록을 토대로 세세히 살필 것이다.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수사가 끝난 후에 판결을 내리겠다. 조선시대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2번의 검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원칙인데요. 그렇게 해서 초검과 복검 2차례의 결과가 일치하게 되면 사건은 종결하고 조사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도관찰사는 상부, 즉 형조에게 보고서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조사가 이제 2개가 다르다든지 초검관하고 복검관의 의견이 다른다든지 하나는 자살 사건으로 봤는데 하나는 타살이라든지 또는 범인이 달라진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 도관찰사는 형조에 이 사건의 2번의 사건 조사가 다르다는 그 결과까지를 다 보고하게 되면 이제 형조에서는 3차 혹은 그 이상 차수의 조사 보고를 하도록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아주 그냥 현장을 말끔하게 치워놨구만. 너는 그날 박립을 쓴 자가 나서는 걸 보았다지. 어찌 본 것이냐? 나무를 캐러 가다가. 평소 박조이와 함께 나무를 캐러 가곤 했다 들었는데 어찌 그날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작은 마님께서 머리가 아프시다 하여 집에서 쉬신다 하였습니다. 자네는 마당을 좀 살펴보게. 예. 무슨 일이십니까? 마당에서 내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든가. 예? 예. 아, 정말 하면은 또 실험을 하신 겁니까요? 만약 문 밖에 사람이 있었다면 능히 방 안의 소리는 들었겠구만. 해서 모두 밖으로 내몬 것인가? 그만 가세. 이 댁에 자주 드나드나 봅니다. 아무래도 숙부님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
아버님과 자주 들여다보곤 하였습니다. 헌데 수사에는 진척이 좀 있습니까? 아직 수사 중이라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결례를 범했군요. 송구합니다. 사단아, 어머니 집에 약재와 보리 서말 좀 가져다 놓았으니 어머니 걱정은 너무 하지 않아도 된다. 예? 예. 고맙습니다, 도련님. 아유, 아랫사람을 아주 잘 챙기십니다.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 아이가 어머니 일로 머릿속이 복잡한 나머지 말을 번복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여 수사에 혼선만 주었다기에. 보고서에 의하면 그날 숙모의 피 묻은 옷을 보았다 하던데. 며느리가! 제가 들어섰을 때는 이미 목숨이 끊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저 재수의 자살인 줄만 알았습니다. 방 안에는 광목수건이 놓여져 있었고 목에는 목을 맨 듯한 자국과 칼로 찔린 듯한 상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숙모를 보았지요. 숙모의 옷에는 피가 흥건하게 묻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러려니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살해한 직후라 미처 옷을 못 갈아입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에는 자살이라 주장하였다 하던데. 이 모든 것들이 저의 불찰입니다. 처음부터 세세하게 살폈어야 했거늘 그저 숙모만 믿고, 허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지금 마님은 좀 아프셔서 못 보실 듯 합니다요. 많이 아프시더냐? 하면 내 약재라도 해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빨리 배야겠구나. 아니, 왜 이리도 안절부절인 게야? 안에 누가 와 있기라도 한 것이냐? 아니, 저자가 왜 숙모방에서 나오느냐? 그게 저기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제 입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요, 도련님. 나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이제야 집안에 허물을 들춰낸데 무엇 하겠는가라는 생각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헌데 어찌 말을 바꾼 것이오? 이 무슨 일입니까? 주인을 음해하고 다닌 종려는 어찌 다스려야 하는지 그 본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조카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어쩌다 일이 된 게냐?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 어미도 저도 죽인답니다.
누가 말이냐? 왜? 그것은 혹시 이창환 그자와 관련된 소문 때문이냐? 그 소문은 나도 들었다. 아니, 어찌 아픈 사람을 이리도 모지게 때렸단 말이냐? 살려주십시오, 도련님. 어디 가서 죽은 듯이 살 터이니 제발 이 집을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집에 딸린 우리가 어딜 간다는 게냐? 여기 있다가는 저희 뭐냐 죽습니다. 주인마님께서 살려두질 않으실 겁니다. 아니, 너를 죽일 이유가 무에 있다고? 그날 제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마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박립을 쓴 자가 집을 나서는 것을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하면 재수가 스스로 옮는 것이 아니다? 그제서야 일의 전후를 알게 되었지만 밝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 집안의 채통보다는 사람 목숨이 먼저이기에 해서 숙모를 발고한 것이오. 그대로 두었다가는 사단 모녀의 목숨까지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살인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도련님 다녀왔습니다. 그래, 사돈 어르신 몸은 어떠하시더냐? 매독은 좀 풀리셨다더냐? 예, 지난번에 주신 약재로 많이 쾌차하셨다 하옵니다. 매번 약재를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 하셨습니다요. 그래, 수고했다. 어서 그만 가서 쉬거라. 예. 자, 사돈 어르신이라면은 혹시 박조이의 아버지? 예. 지난번 복검할 때 사돈 어르신께서 이 곤장을 맞지 않으셨습니까? 연로하신 분이라 이 행여 몸이라도 상할까 싶어 약재 좀 올려드렸지요. 아니, 그분까지 챙기셨단 말씀입니까? 친아버지인 박장혁은 사위인 조강선에게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그렇게 그 진술서를 쓰게를 했죠. 결론으로 보면 이 박소사가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 이야기지만 처음에는 박소사가 자살한 걸로 판결이 됐기 때문에 장인이 사위를 그 협박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처벌을 받았죠. 너는 매번 말을 바꿔 증언을 하였다. 이번에도 역시 그리한다면 너 역시 위증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사실대로 고하여야 한다. 알겠느냐? 예. 혼인을 치른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았고 같이 산 것은 한 달도 안 된다 하던데 시어머니 최 씨는 며느리 박조이를 왜 그리 핍박한 것이냐? 아무래도 그 일이 화근이 된 것은 아닐까 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분 자주 오시는구나. 어머님과는 가까운 사이더냐? 우리 마님 좋다고 어찌나 드나드시는지. 하면 모두게 막아야 할 일이 아니더냐. 저러다 소문이라도 나면. 아유, 그건 큰마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야 지내 보시면 아시죠? 아직 살림 합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네, 이면! 어디서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고 있는 것이냐? 네가 죽고 싶어서 환장을 하였구나. 어디서 그 요망한 입을 놀리는 것이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너는 이 집 며느리라는 아이가 아래 것들을 단속하지는 못할지언정 함께 맞장구를 치고 있어? 일이 끝났으면 건너가 네 서방 시중이라도 될 것이지. 여기서 노닥거리는 것은 무엇이더냐? 시어미를 욕하는 것이 그리 좋더냐?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것이 네 친정에선 그리 가르치더냐? 벙어리 3년, 봉사 3년, 귀머거리 3년이라 하였다. 아무리 가세가 기운 집안이라 하여도 그 정도는 배웠을 것이 아니냐? 잘못했습니다. 거의 매일 혼쭐이 나는 통에 자그마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요. 그러던 때에 불이 나서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아니 그거는 쑥이에요. 쑥갓이 아니라 그걸 계속 얘기하는데도 낮에 일을 하던 인부들이 마무리를 안 해놓고 간 듯하구나. 불을 끄지 않고 갔어. 그러네. 제가 다녀올게요, 마님. 아니다. 나물 캐느라고 고생하지 않았더냐. 먼저 들어가거라. 내가 끄고 갈 터이니. 그리곤 작은 마님이 처소로 가셨는데 그날 작은 마님께서 뭔가를 보셨나 봐요. 해서 더욱 만일 며느리 박조이가 최 씨와 이처망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박조이를 죽여야 할 이유는 생긴 셈이네요. 최 씨와 이처망 입장에서 보면은 비밀이 탄로날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셈이지. 그렇다 해도 타살이라 보기엔 아직 부족하네. 더군다나 자할사의 조문을 어찌 설명할 것인가. 아무래도 현장을 다시 한번 가봐야겠네. 나리도 참. 꼭 그리 해보셔야겠습니까요? 그 심란하게. 이 자리가 맞는가? 박조이가 죽었다는 자리가. 예. 목을 매려고 자리 잡은 사람치고는 그 높이가 애매하구만. 그렇지 않은가? 스스로 목을 맨 경우라면은 최소한 8척 이상은 돼야 두 다리가 허공에 매달려 사망할 수 있을 것이니 그 높이로 보자면은 좀 애매하긴 하죠. 허나 활투두와 사투두로 목을 맨 경우라면은 두 발이 땅에 닿거나 무릎을 꿇었다 해도 모두 다 사망할 수 있습니다. 활투두와 사투두라. 활터드는 올가미를 만들어서 목을 묶는데 올가미의 그 크기가 조절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체중이 걸렸을 때 목을 좀 더 강하게 조이게 됩니다. 사투두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든 뭐 좀 가능하겠지만 단순하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묶어줘서 이 고리가 사이즈가 조절될 수 없게 만드는 걸 사투두라고 합니다. 활투두든 사투두든 간에 목을 매서 사망하는 것은 체중이 다 걸리지 않아도 사람이 사망합니다. 우리 보통 알기로는 이제 교수형 같은 걸 생각하기 때문에
체중 전체가 걸려야지 죽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대부분의 그 목을 매서 사망하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몸의 일부가 지면에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목을 조르는데 필요한 무게는 10kg에서 15kg 정도만 되면은 그러면은 좀 걸리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충분히 사망합니다. 박조희가 스스로 목을 찔렀다 하면 말일세. 자네 같으면 무엇을 쓰겠는가? 그야 뭐 아녀자들은 늘 은장도를 품고 다니니까 은장도로 찔렀겠죠. 헌데 초검과 재검에서는 목을 찌른 무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질 않은가? 만약 자살을 하였다면 은장도로 하였을 터인데 죽은 자가 칼을 치웠을 리 만무하고 발견도 되지 않았다. 검은소 좀 이리 줘보게. 예. 기록대로라면 박조희의 목에 난 상처는 모두 칼끝이 가장자리로 향한다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상처 좀 보게. 자살이라 보기엔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자네 이리 와서 좀 누워보게. 예? 아, 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정말. 아이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렇지. 상처에 난 칼의 방향. 칼끝이 오른쪽 어깨와 목 사이를 향한다. 찾았습니다. 찰스를 뒤집을 근거. 이 상처를 보게. 칼의 방향, 칼날 끝이 모두 오른쪽 가장자리로 향하고 있지 않은가? 이는 곧 스스로 목을 찔러 죽은 사람이 낼 수 있는 상처가 아니지. 예, 그것은 무언록에 기록된 누운 자리에서 찔린 조문과 일치합니다. 즉, 사람은 평소에 오른손을 사용하고 누운 자가 순종하지 않으면 칼끝은 모두 아래를 향하고 상처가 오른쪽 어깨와 목 사이에 오목한 부분까지 미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잠든 상태에서 사망을 하였다면은 이 자할사의 조문처럼 몸에 반항을 한 흔적이 없다고 되어 있었죠. 그렇네. 그날 박조희는 머리가 아파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하였지. 만약 잠들어 있는 박조희를 누군가 덮쳐 칼을 휘둘렀다면 반항을 할 수도 없고 이 칼끝의 방향 또한 설명이 되지요. 박조희는 타살된 것이 분명하다. 스스로 목을 매고 죽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목을 맨 줄을 살펴야 하네. 자살을 한 경우에는 귀 뒤로 선명하게 자국이 남아있고 그렇지. 허나 만약 죽인 뒤에 목을 맨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대들보에 묶어 두었다면 자국이 다르지. 이는 죽은 후에 목을 메었기 때문에 혈맥이 돌지 않아 그리 된 것이요. 또한 반드시 그 목을 맨 시렁이나 대들보 위를 살펴야 하는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달리면 본능적으로 사지를 버둥거려서 대들보나 시렁 위에 여러 줄이 생기게 되지. 허나 만약 죽여놓고 대들보에 매달았다면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이니 시신이 흔들리지 않아 줄은 단 하나. 스스로 목을 맨 경우 손발에 힘이 없어 쭉 처지는 것이 정상이나 살아있는 경우 강제로 목을 메어 숨지게 했다면은 그 반항의 흔적이 손과 발에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렇지. 근본적으로 사망하기 전에 생긴 상처하고 사망한 뒤에 생긴 상처는 아주 쉽게, 물론 때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보통은 잘 구별이 돼요. 아주 근본적인 차이는 살아있을 때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에는 출혈이 생겨요. 피가 나옵니다. 근데 사망한 뒤에 생긴 상처는
그런 출혈이 없어요. 그걸로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타살이라는 게 분명해졌으니 사건은 다 끝난 것이겠죠? 하,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니 최 씨와 이참한 그자들도 더 이상 자백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요. 아직 아니네. 범행에 사용한 무기를 찾지 못했지 않은가. 최소한 어떤 무기로 박주희를 해하였는지는 밝혀내야지. 이 집에서 쓰는 칼들 모두인 것이냐? 그게 찾는다고 찾아봤는데 뽕립 써는 칼은 도무지. 없다. 중한 연장을 그리 허투루 다뤄서야 쓰겠느냐? 대충 비슷한 것이라도 내보아라. 예. 자네들은 집안을 수색해 혹시 있을지 모를 무기를 찾도록 하라. 네! 이것과 얼추 비슷한 칼 한 자루가 더 있었는데 크기는 이것과 같으냐? 그것보다 한 푼 정도 얇습니다. 하면 이런 종류의 칼로 베었다는 것인가? 아니! 박조희의 방 뒤틀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이 시뻘건 핏자국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박주희를 해한 무기였군. 하면 이제 자백을 받는 일만 남았네. 가세. 예. 칼을 사용해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칼이 이제 오래 방치되어서 그 핏자국이나 전혀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그 칼을 불에다가 벌겋게 달구어 달구어진 상태에서 아주 센 초를 뿌리면 그것이 빨갛게 피 흔적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될 수 있는 거는 피에는 철이온이 있어서 철이온이 티오시안산하고 합하면 그것이 이 붉게 나오죠. 이것은 너희가 박주희를 살해할 때 사용한 칼이다. 알아보겠느냐? 어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우겨대며 이 험악한 걸 들이댄단 말입니까? 너는 알아보겠느냐? 모르. 타살의 증거가 이리 명백하고 범행에 사용한 무기까지 들이대는데 계속 아니라고 우기기만 할 것이냐? 내 놈들이 정령 고신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냐? 제발 고신만은 말아주시오, 제발. 하면 자백을 할 것이냐? 그렇지만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제가 죽였어, 제가.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어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자백을 한단 말입니까? 네가 정녕 박조희를 죽였단 말이렸다. 아니요, 난 절대 아니요. 하면 이것으로 박조희를 어찌 살해하였는가?
그게 최 씨와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박조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어. 하면 그때 최 씨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자꾸 뭐 하는 게요? 해서 먼저 목을 조른 것이냐, 칼을 찌른 것이냐? 먼저 목을 졸랐습니다. 근데 쉽게 죽질 않아서 그만. 몇 차례 찔렀느냐? 아니 3번인가? 아니 한 4번 정도. 아이를 낳았다 하였는데 그 아이는 어디에 버렸느냐? 뒷산에.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요. 아이라니요. 뒷산 어디에 묻었느냐? 어두워서 잘은 모르겠으나 최 씨 집 뒷산에 묻었어. 이놈! 이놈이 지금 거짓을 지어내 나를 살인자로 만들 셈이냐? 하지 않는 일을 어찌했다고 한단 말이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임자도 다 차백해버리시오. 또다시 고신을 당할 수는 없지 않소. 증거도 확보했고 범인의 자백까지 얻어냈으니 이제 박조희 사건은 끝난 것이겠죠. 자백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형 확정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백이 없으면 형이 확정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아무리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꼭 자백을 받아야 형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바로 연좌인데요. 본인이 반역을 한 본인이 끝까지 그 형문을 견디면서 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연좌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 반역을 했을 경우에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고 형문을 견딘 경우도 있습니다. 질긴 사건이었습니다요. 자살이었다, 타살이었다, 증거도 없는 사건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요, 나리. 자네도 수고 많았네. 저기 사건도 종결되고 하였는데 오랜만에 탁배기 한 잔 어떻겠습니까요? 나리께서 아직 나이가 어리셔가지고 이 화려한 음주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원래 이런 외지에 나오고 그러면은 좀 의리번쩍한 데 가가지고 기생도 좀 품어보고 이게 이래야 되는 건데 이런 그냥 구닥다리가 젊은 기생은 없나? 나리, 아이 하나 넣어드릴까요? 됐네. 그냥 탁배기가 먹고 싶어 들은 것이네. 아니 기생을 안 부를 거면 이런 데 왜 옵니까? 사내 둘이서? 탁배기 한 잔 마시자고 해서 온 거 아닌가? 하여튼 그냥 사람이 앞뒤가 그냥 꽉 막혀서는 아휴. 아주 그냥 술 맛이 쓰다써. 내가 누구? 나 조광선이야, 조광선. 술 가져와. 그렇잖아 그냥 기분 꿀꿀해 죽겠는데 아까부터 그냥 어떤 놈이 고래고래 소리 질러 지르기는.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마누라가 목을 매는데 뭘 어쩌라고? 술 가져와. 술 가져오란 말이야. 아유 가시오 여기서 난리치지 말고. 왜 오늘따라 총동도 안 보여 그래? 술 가져오란 말이야. 네 놈들이 뭘 알아?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놈들이 어찌 알고 그리 떠들어? 죽을 짓을 했으니 죽은 거지.
만약 우리 어머니가 그리 죽이지 않았다면 내 손에 죽었을 거야, 그 여자는. 내 손에 죽었어야 했어. 내 손에. 저런 내 진즉에 알아보긴 했지만 아주 그냥 저 개체반이 따로 없네 저거. 저번 신문대학은 완전 다른데요. 안 그렇습니까 나리? 이보게, 여기 와서 술 좀 따르게. 알레 기생을 부르시게요? 아이고 이 고운 손 좀 봐. 아유 근데 이 근심이 많네 그려. 응? 딸이. 저자는 누군데 저리 시끄러운가? 저자 말입니까? 이 근동에서 알아주는 개나리입니다. 개나리? 네, 아주 술만 먹었다 하면 지랄을 떨어서 사람들이 개 같은 나리라고. 죄송합니다. 이는 입이. 괜찮다. 말해보거라. 최씨댁이라고 과부 아들인데요. 저 작자 부인이 그 어머니 손에 죽지 않았습니까요? 그래서 저리 술주정을 하는 겐가? 아이고, 말도 마시어요. 처음에는 예쁜 마누라 얻었다고 얼마나 좋아했게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젠가부터는 얼굴 반반한 것들은 얼굴값을 한다는 둥, 죄다 죽여버려야 한다는 둥 어찌나 포악을 떨던지. 그의 저 마누라 죽지 않았습니까요? 그래도 그 색시 술 먹고 난동 부리면 어느새 달려와서 부축해가곤 했었는데. 그래 착한 부인에게 마구대했다니 못된 인사로구만. 베갯머리 송사야 어찌 알겠습니까? 저 작자 술 취하는 소리를 들으니 색시가 바람이 났다나 뭐라나. 바람이 나? 네, 그 사촌 형님이랑 바람이 났다고 둘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또 얼마나 포악을 떨었게요? 하긴 나라도 저 위인보단 그 사촌 도련님이 더 좋겠지만. 그 사촌이라면 조광진을 말하는 것이냐? 아십니까? 하긴 워낙에 출중하신 분이시니. 어머, 때마침 저기 오십니다. 도련님, 어서 오셔요. 어쩜 그리 발길이 뜸하셔요? 네 놈이 무슨 낯짝으로 내 앞에 나타나? 왜? 내 색시 죽고 나니 기생품이 그립드냐? 아야매 쉬고 가거라. 예. 나라! 조단진 이것들 맞는데! 나라! 잘 지냈느냐? 들어가자. 예전에는 아주 순수하고 착하기만 한 동생이었습니다. 허나 이번처럼 끔찍한 일을 겪고 나니 아무래도 버티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아니 그게 어디 뭐 예산 일이겠습니까? 마누라가 지 어미 손에 죽었는데. 해서 저도 가끔씩 생각하곤 합니다. 정녕 그 길밖에 없었을까? 그리도 잔혹하게 살해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근데 숙모와 이참한 그자는 아직도 자백 않고 버티고 있는 겁니까? 에이 그 무슨 이참한 그자는
자백했으면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제가 매번 이 호기심 때문에 말실수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수사 중인 거 깜빡하고. 그러면 두 분이서 마저들 편히 드십시오. 저는 먼저 일어서겠습니다. 그럼. 한 잔 더 하시지. 아이 취하네. 그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자네는 어찌 생각하는가? 박조희와 조광진이 수상한 사이였다는 건 말이네. 아직도 그 미친놈 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미친놈이 술 처먹고 짓거리는 소리지요. 아 그 기녀도 얘기하기를 매양 그냥 술만 처먹으면 그리 떠든다 하지 않습니까요? 허나 가정은 할 수 있지 않은가? 만약에 조광선이 자신의 부인과 조광진을 수상한 사이라 오해를 하고 있다가 박조희를 죽였다면 말이네. 그리고 그 죄를 어미인 최 씨가 덮어쓴 것이라면 말이야. 아이고 설마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최 씨와 이천망의 관계가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나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곧 사건 종결인데 또다시 들쑤셔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리 다른 생각을 하십니까요? 우리야! 모두 태워라! 모두 태워버려! 그년이 태어나다 못하는 걸 기어이 태우는구나. 다 태워버려! 깨끗하게 태워버려! 내가 불을 놓았소. 내 누이를 억울하게 죽게 한 그놈의 집구석 모두 태워버리고 조광선 그자도 죽여버리려고 내가 불을 놓았소. 곱디고 온 19내 누이 동생을 그리 죽여놓고도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에게 누명을 씌운다 헛소리를 하지 않소. 그 여자에게 보란듯이 복수를 해주고 싶었소. 내 누이의 원한을 대신 갚아주고 싶었어.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불을 지르면 그게 그 마음이야 이해를 하네만 혹여 인명이라도 해쳤다면 어찌할 뻔하였는가. 그 귀한 아들놈을 잃어봐야 우리의 마음을 알 것 아니겠소. 내 누이의 복수를 오랍이 되는 자가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할 것이오. 그 집을 싸그리 불사르지 못한 게 내 천추의 한이 될 뿐이요. 원수를 갚는 것이 다 죄는 아니지 않소이까. 아유,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조선시대 그 형벌 체계는 기본적으로 대명률이라는 중국의 형법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대명률에 의하면은 그 가족에 대한 복수를 갖다가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원래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복수를 하는 경우에는 매를 맞는 것, 즉 장 60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 즉시 죽인 경우에는 무죄로 방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해 주시오. 무고한 양반집에 불을 질러 재산을 축나게 한 것도 죄가 될 것이 아니오. 인명 손실도 없는 데다 빈초가를 태웠다고 어찌 무거운 처벌을 하겠는가. 그러다가 또다시 그놈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 불을 지르면 그땐 어쩔 것이오. 내 단단히 주의를 주었으니 그 점은 너무 심려치 마시오. 네, 어제 기방에서 보니 술이 좀 과한 듯 하던데 매일 그리 술을 자시오. 기방?
나리께서도 기방 출입을 하시오. 듣자 하니 부인과 사이가 좋질 않았던 모양이오. 이미 죽은 마누라 이야기는 해서 뭐하겠소만. 얼굴 반반한 것들이야 얼굴값을 하는 게 아니겠소. 하면 죽은 박조이가 얼굴값이라도 했다는 것이오. 사실 혼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누가 알겠소. 혼례를 치른 후에도 어찌나 사내들에게 눈웃음을 치든지 그리 해프게 웃다가 내 언제 사단이 나도 날 줄 알았어. 하면 박조이가 죽을 만한 일을 하였다. 자살을 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어머니가 죽였다 하더라도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보나. 그 죽을 만한 이유가 어미인 최 씨의 부정은 아니오. 그건 우리 집 일에 매사 참견하는 조광진 그 작자가 부풀려 일이 만든 것이오. 그래놓고 사람 좋은 척 자신은 모르는 척하는 것이란 말이오. 그래도 사촌인데 어찌 조광진에 대해 그리 부정적이오? 원래 사이가 안 좋았소? 좋을 게 뭐 있겠소. 자기 집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매양 우리 집에 찾아와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틀렸다. 나래도 속지 마시오. 그 선한 얼굴을 하고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어찌 알겠소. 자네는 저자의 말을 어찌 생각하는가? 저 미친놈이 짓거리는 소리지요. 아니 조광진이라면은 근동에 소문이 자자하지 않습니까요? 마을의 어려운 일은 모두 도맡아서 하고 정도에 벗어난 일은 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집을 고발한 재수의 친정까지 챙기는 거 보십시오. 노비들한테는 또 어떻고요? 헌데 왜 조광선 저자는 그 평판 좋은 조광진을 믿지 말라는 것일까? 저거 질투하는 거야 저거. 에이씨. 근데 검시 초안은 작성 안 하실 겁니까? 이것이 목 졸린 흔적이고 여기가 얕은 상흔, 그리고 이것이 박조이의 숨통을 끊어놓은 결정적 상처. 목 졸린 흔적, 박조이의 몸에 난 목 졸린 흔적. 이보게! 아이 깜짝이야. 아이 좀 기척 좀 하고 들어오세요. 매번 그냥 이런 것도 모르세요? 하여튼 날인지. 근데 그 얼굴은 또 왜 그 모양이십니까? 자네 복검 씨의 목 졸린 흔적이 사라진 걸 기억하는가? 예. 초검과는 달리 복검 씨에는 이 목 졸린 흔적이 사라졌다고 했죠. 헌데 이참한 그자는 먼저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칼로 찔렀다고 했지. 살아있을 때 목을 졸랐다고 말일세. 예? 살아있을 때 목을 졸라서 죽이려 했다면 죽인 다음에 목을 매단 것과는 목 졸린 흔적이 전혀 다르다고 했네. 그리 쉽게 사라질 수가 없어. 게다가 지금 생각해보니 이참한 그자는 무기도 알아보지 못했네. 어쨌든 심장 박동이 멎은 다음에 가해진 손상하고 심장 박동이 있을 때 가해진 손상하고는 그런 출혈과 같은 생활 반응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참한 그자가 무기를 보고도 본체만 체하더라 그거죠. 보통 살인사건에 관여한 자에게 무기를 들게는 놀라기 마련인데 이참한 그자는 매양보는 농기구를 본 듯한 표정이었거든. 게다가 사건을 설명해보라고 하였을 때에도 그저 또 고신을 당할까 두려워 마구 지어내는 듯했지. 아유 머리 아파. 그럼 도대체 범인이 누구야? 아니 이참한 그자를 다시 한번 신문해 봐야겠네. 아유 뭐.
나리! 큰일 났습니다. 또 뭐야? 아, 정말. 이 소반은 무엇인가? 누가 다녀갔는가? 그게 여 목사에 갇혀있는 사내에게 들어온 소반인데 그자가 속이 더부룩하다고 못 먹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하면 소반에 밥을 먹고 일이 되었단 게인가? 예. 독살인가 그럼? 그래 보지는 않는데. 이처망 이자를 검엄하게. 예?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자일세. 죽음의 원인은 밝혀야 할 것이 아닌가. 예. 신장. 오척 3푼. 손과 발은 부드럽고 몸 여기저기 붉고 푸른 멍자국 보이고. 자, 이번에는 독살에 의한 살해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요. 그 은은 그 질소나 인화합물에 반응을 해서 색깔이 까맣게 되는데 대부분의 독극물이 질소나 인을 함유하고 있어서 은에 반응을 하면 색깔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걸로 이제 은비녀로 독극물을 검출하는 근거가 되죠. 근데 대부분의 독극물이 질소나 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걸로 검사를 해본다는 뜻은 갖고 있지만 인이나 질소를 포함하지 않은 독도 있고 또 질소나 인을 포함했지만 독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 독극물을 검출하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무원록에 보면 이제 반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시체를 검사할 때 이제 밥을 해서 시체 입에다 넣었다가 그걸 이제 이 한지로 덮어서 얼마를 기다렸다가 다시 그 밥을 꺼내서 닭에게 먹이면 닭이 죽으면 독극물이 있는 거고 안 죽으면 독극물이 아니다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개념은 아직도 사용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이 구타에 의한 상흔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처는 장을 맞은 후 상하여서 요 갈라진 틈으로 바람이 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 진물과 이 고름을 보십시오. 이는 장을 맞은 지 시간이 경과하여 살과 피부가 문드러진 후에 도끼가 침입하였을 때 나타나는 상흔입니다. 아무래도 심한 고신에 의한 사망인 것 같습니다. 사인이 무엇인지 세세히 살펴 정확하게 기록하게. 예. 박조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를 가진 자는 누구일까? 공범은 최 씨가 보호를 해야만 하는 사람,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일 터인데. 조광선, 조광진, 여종 사단. 다녀왔는가? 예. 조광선은 그날 낮에 저작거리 배관에 가게 들르지 않았답니다. 저녁 때가 다 돼서야 말 한 장을 사갔다는데요. 그리고 뭐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그냥 막 버럭버럭 걸었다는데요. 낮에 다녀간 것이 아니라 저녁에 다녀갔다. 네, 저녁.
그날의 행적이라니. 허면 지금 나를 범인으로 의심하는 것이오. 이참한 그자가 죽고 나자 나를? 내 아들은 죄가 없다. 내 아들은 범인이 아니야. 너는 평소 박조이와 조강진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지 않았느냐? 의심이 아니라 그것들은 실로 그런 사이였어. 광선아, 어찌 그런 말을? 왜요?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어머니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조카랍시고 뻔질나게 우리 집에 드나들면서 그 자식이 제 부인을 희롱하는 것을요. 그 두 년놈들이 오밤중에 뒷문으로 나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부인이 조가지붕에 불을 낸 후에도 조광진 그 자식이 찾아와 몰래 부인을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날 두 년놈들이 서로 수작을 하는 걸 똑똑히 보았단 말입니다. 부인은 울기까지 했고요. 어머니도 알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부인을 더욱더 야단친 것이 아닙니까? 그건 누구 손에 죽든 죽어 마땅한 계집이었어요. 그놈 역시 죽어 마땅하거늘. 광선아! 조선시대는 내외가 심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근친상간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친상간 같은 경우는 시박대제로 이렇게 다루게 됐는데, 이 근친상간도 3개월 이상의 그 상복을 입는 그런 근친인 경우는 곧바로 교수형을 명했습니다. 광선이는 범인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우 광선이는 아주 순수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어여쁜 색시를 얻고 보니 무사내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 때문에 몇 차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허나 그 역시도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은 안 되겠지만서도 저 또한 재수를 몇 차례 만난 것 가지고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오해라고? 야밤에 몰래 뒷문에서 만나는 걸 내가 보았는데도. 그날이 어떠한 날이었는가 잘 생각해보게. 자네가 재수를 힐끔힐끔 쳐다본다면서 이웃 동네에 사는 박가를 곤죽으로 만들어 온 날이 아니던가. 박가가 자네를 관아에 고발한다고 얼마나 난리를 피웠는가. 그 난리가 어찌하여 잠잠해졌는지 생각이나 해보았는가. 재수가 시집 올 때 집에서 가지고 온 폐물을 주워 나간다. 과거 시험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자네가 그냥 그대로 관아에 끌려가게 놔둘 수 없다면서 내게와 부탁을 하였네. 그날 재수를 만난 건 그 때문일세. 거짓말. 하면 조가집에 불을 낸 후에 왜 만난 것이야? 그날 부인은 울고 있고 형은 열심히 달래고 있던데. 그날은 야심한 시각에 뵙자고 하여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헌데 무슨 일로? 며칠 전 조가지붕을 이는 날 못 볼 것을 보았다지요. 하여 곤욕을 당하셨다고요. 이참한 그자가 숙모방에 드나드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집안의 불미스러운 일이라 차마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그래,
아우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절대로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아리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숙모님이 모진 소리를 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견뎌내십시오. 제가 이차망이자 이자의 문제는 어찌하든 해결할 터이니. 재수 씨는 누구보다도 자네를 은혜했네. 해서 내게도 자네에게만큼은 숙모에 대한 그 어떠한 얘기도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네. 헌데 그런 착한 분을 두고 뭐가 어찌? 어찌 그리도 사랑을 볼 줄 모르는가? 부인. 내가 오해를 했어, 부인. 내가 부인. 그것도 모르고. 오해는 풀렸다 하나 당일 행적을 증명할 길은 없어. 사건이 나던 시각 조광선은 말 한 장을 구하러 간 게 아니었어. 예, 말 안장은 해질 무렵에 사러 갔었지요. 기방이 있었습니다. 기방에서 난동을 핀다는 기별이와 제가 데리러 갔었지요. 기방? 사건이 나던 날 저는 재수를 만나려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일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오해를. 맞은 곳은 괜찮으신지요? 네, 괜찮습니다. 아우가 재수 씨를 부쩍이나 은혜하나 봅니다. 그거 질투 아닙니까? 자그마니 어여 나와 보십시오. 작은 아리께서 글쎄 기방에서 술 가져오라고! 술 가져와. 술! 보게 나오. 식전부터 왜 이리도 많이 마셨는가? 그만 가세. 어이쿠, 이게 누구신가? 멋지고 잘생긴 데다가 마음씨 가지고 온 우리 사촌 형님 아니신가? 나까지 챙기러 진이 오셨구만 그래. 많이 마셨네. 그만 가세나. 대체 언제까지 그 선량한 양반 흉내를 낼 거야? 이거나 난 볼 일이 있으니. 이 몸으로 어디 가겠다는 건가? 나 안 취했어. 멀쩡해. 그러니 취한 놈 취급하지 말고 가. 나는 말 한 장이나 채우고 갈 테니. 괜찮겠는가?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척하고 있네.
어째 그런 일이 여적 오해를 하고 있었구만. 숙모는 아직 이실직고를 하고 있지 않다지요. 참으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외간 남자 눈이 맞아 며느리를 번갈아가면서 칼로 찌른 것도 큰 죄인 것을,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들까지 미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이 보인다니요. 참. 제가 또 실언을 했나 봅니다. 그만 가보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흔쾌히 수사에 협조를 해주어 감사하오. 아닙니다. 응당해야 할 일인걸요. 그럼. 근데 그 손등에 상처는 개에게 물린 게 덫이 나서. 개? 살려주세요, 나를. 제발. 아무한테도 절대 말하지 않아요, 어머니. 제발. 지난밤 불이 났을 때 너는 잡히지 말았어야 했어. 그때 그냥 도망쳤었어야 했단 말이다. 잘못했습니다. 언니,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다신 도망치지 않을 테니. 제발. 그래. 너는 한낱 도망치는 노비에 불과할 뿐이지. 안 그래? 너 하나쯤 죽인다고 해서 죄가 될 건 없어. 어? 나를. 노비가 주인을 때리는 경우만 하더라도 목을 자르는 형벌인 차명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노비를 때리는 경우에는 문제 삼지 않았고, 죽이는 경우에도 가령 죄가 있는데 죽이는 경우에는 장 100에 불과한 형벌을 가했고요. 죄가 없는 노비를 죽였을 경우에는 장 60 도 1년이라는 극히 경미한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날 초가지붕에 불이 나던 날 사단의 모습이 괴이하였지. 예? 여종 사단 말일세. 매번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었는데 지나치게 주눅이 들어뱉지 않던가. 쌀도 주고 어미도 돌봐주면서 그리 살뜰하게 대해주는데 조강진을 보면 두려움에 벌벌 떠는 모양새 아니었나. 조강선에게도 그렇고. 에이, 그거야 뭐 종년이니까 주인을 두려워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종 사단은 처음엔 자살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엔 잘 모른다고 했다가 또 그 다음번 증언에서는 이차망이 범인이라고 했어. 자살에서 타살로 뒤집어진 것도 사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고, 범인을 이차망으로 몰게 된 것도 여종 사단이 박립을 쓴 자를 보았다는 증언에서부터지. 만약 사단이 매번 그렇게 말을 바꾼 것이 제3의 인물인 범인에 의해서였다면, 하면 그 제3의 인물이라는 게 지금으로선 조강선일 수도 있고
조강진일 수도 있지. 그 둘 중 누구라 하더라도 여종 사단의 입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했을 걸세. 그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여종사단이 주인을 발굴할 수는 없을 텐데 입 막으려고 그 애를 썼으려고요. 종이 주인을 발구할 수는 없으나 도망은 칠 수 있지. 도망이요? 여종 사단이 위험할 수도 있겠어. 예, 종이나 자식이 그 부모나 주인을 고소한다는 것은 폐륜의 하나로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소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령 그 대명률에서는 그 노비가 주인을 고소할 경우에 장일백 도 3년의 형에 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법전인 경국대전에서는 이를 훨씬 더 가중해서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어버이를 고소한 경우에도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발상은 좀 정근대적인 것인데 놀라운 것은요. 현행 한국 법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하는 것은 고소할 수 없다. 그런 조문이 있어서요. 그 가령 좀 나쁜 사례지만 가끔가다 친부가 친딸을 강간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때 그 친딸이 고소를 해도 고소를 안 받아줘요. 이건 지금 문제입니다. 야심한 시각에 무슨 일들이십니까? 늦은 밤 결례를 범하오. 현장에서 급히 찾아야 할 것이 있어 집을 좀 둘러봐야겠소. 밝은 날에 다시 오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아오가 지금 막 잠이 들어서요. 괜찮소. 하시오. 나는 괜찮으니. 수색하라. 예, 시작하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뒷뜰 초가 창고 역시 모조리 살폈는가? 예, 샅샅이 살폈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종사단이 없답니다, 마을에. 늦은 밤 결례를 범하였소. 아무래도 잘못된 정보였는가 봅니다. 아닙니다. 수사하시는데 낮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단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설마 죽임을 당한 건 아니겠죠? 일이 낭패스럽게 되었네. 조광선과 조강진 두 사람 모두에게 사람을 붙여놓은 겐가? 예. 아니, 넌 사단이 아니 어쩌다가 이래? 나리, 어서 옮기게. 자, 어서. 자. 어서.
조광선이 다락에서 발견했다는데 와 이게 그냥 온통 피투성입니다. 아마 이걸로다가 그냥 팍 두들겨 팬 것 같은데. 여종사단은 어떤가? 아 예, 방금 잠깐 정신이 들긴 했는데 워낙에 그냥 많이 맞아서 그런지 아직 입은 열지 못합니다. 아마 내일 정도 되면은. 알았네. 일단 저 둘을 신문해보세. 일이 다급하게 되어 늦은 밤 결례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헌데 사단이의 시신을 확인하라던데 시신은 어디에? 일단 검험을 해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릴 듯합니다. 맞아 죽었다고 하던데. 이자의 방에서 피 묻은 몽둥이를 발견하였소. 아무래도 도망친 것을 이유로 그리한 것은 아닐까 생각 중입니다. 어찌 이리도 불행한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지 제가 좀 더 아우를 살폈어야 했거늘. 안 그래도 요즘 부쩍 더 미쳐서 날뛸 때가 많았는데. 헌데 어찌 아셨습니까? 사단이 맞아 죽은 것을. 그저 죽었다고만 연락을 했을 텐데. 오면서 포졸들에게 물으니. 하여튼 잠시 관아에 머물러야겠습니다. 조광선 이자가 정신이 들면 신문도 해야 하니 오늘은 예서 머무시지요. 예. 머리는 좀 괜찮고? 몸은 좀 어떠하냐? 괜찮습니다. 큰일을 당할 뻔하였다. 너를 이리 해한 자가 누구냐? 조광선 그자의 방에서 피 묻은 몽둥이도 발견하였어. 그래, 그 귀신병 들린 놈의 소행이더냐? 예? 작은 나리 방에서요? 너를 이리 해한 자가 조광선이냐? 아닙니다. 아니야? 박용해가 초가에 불을 질렀을 때 그때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너는 그날 넋이 나간 얼굴이었다. 너에게 위험을 가한 자, 그 자가 누구냐? 몰라요. 네가 살아있는 건 아무도 모른다. 조광선도 조광진도 몰라. 누구냐? 널 죽이려는 자가. 사촌 조광진? 조광선이 아니라 조광진? 예. 사촌 조광진 그자이옵니다. 조광진 그자가 널 죽이려 했다고?
저는 살겠습니다. 언니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이제. 내년은 반도망을 치러하였어. 그런 내년을 살려둔다면 내년이 관에에 가서 어찌 남을 버릴지 알아. 그렇게 된다면 내 꼴이 얼마나 우스워지겠느냐.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련님께서 시키는 대로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위험한 싹은 그냥 두지 않는다. 그리 배웠어. 누구한테? 숙모한테. 나는 너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어.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근데 숙모가 반드시 너를 죽여야 한다서. 그래서 아니야. 하면 박조이를 죽인 사람이 최씨 부인과 간음을 한 자가 조카 조광진 그자였습니다. 그것이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었다. 이런 하면 그자가 숙모와 교간을 하여. 헌데 너는 어찌 그동안 입을 다문 것이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미를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하여. 그러면은 아이를 낳은 것도 조광진? 하면 그 아이는 어찌 되었느냐? 낳자마자 이불을 덮어 살아있는 아이를 숨통을 막 죽였단 말이야? 예. 아이의 시신은 어디에 버렸느냐? 모릅니다. 어느 밤에 주인마님과 조광진이 나가서 이런 천하의 몹쓸 것들!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왔지? 하면 며느리 박조이가 한 것은 언제더냐? 작은 마님이 안 것을 끝까지 아니라 그런 계속 얘기한다는 거. 불을 끄지 않고 갔어. 나물 캐느라고 고생하지 않았더냐. 정부가 매우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점점 더 많은 일반민들에게까지 이제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고 강조하고 그래서 인륜의 삶을 말하자면 강요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거나 문제가 될 이런 그 사족들의
이런 반인륜적인 행동들 또는 사건들 이런 것들은 정부의 기본 정책에 매우 크나큰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 최 씨와 조광진의 그런 의목 사건도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그 친인척 사이에 그런 음란한 일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매우 그 인륜을 점점 더 널리 일반민들에게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조선 정부의 의지를 무색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나 일반 사족성 등에서 굉장히 이 사건에서 비판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숙모와 간음을 한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낳아 죽였으며 박조이를 살해하고 그 죄를 이참하게 뒤집어 씌운 것이 모두 드러났다. 헌데 이러고도 내 죄를 발뺌하려 하는 것이냐?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나는 아니요. 나는 절대로 범인이 아니란 말이오. 진짜 범인은 숙모인 최아지 그리고 이차망 그자들이란 말이오. 증거도 있고 그리고 이차망 그자도 자백을 하였다 하지 않았소. 헌데 어찌하여 내가 범인이란 말이오? 이차망이 죽고 나니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뒤집어 씌워서 범인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오. 내가 만약 범인이라면 증거를 대시오. 증거를 대란 말이오. 저런 천인공노할 저. 외간 남자 눈이 맞아 며느리를 번갈아가면서 칼로 찌른 것도 큰 죄인 것을. 내 놈이 아무리 똑똑한 척을 해도 내 놈이 범인인 이상 드러날 수밖에 없는 증거라는 것이 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내 놈 입에서부터 나왔다. 내 놈이 말했었지. 최 씨와 이차망이 서로 번갈아 칼을 휘둘러 박조이를 죽였다고. 헌데 범행 현장에 있지도 않은 내 놈이 어찌 그 같은 정황을 아느냐? 그것은 지난번 신문할 때 이차망이 자백하는 걸 들었소. 둘이 번갈아가면서 칼을 휘두르다가 결국. 내 이놈! 이차망은 제 혼자 칼을 휘둘렀다 하였다. 최 씨는 망을 보고 자기 혼자서 칼을 휘둘렀다 하였어. 헌데 내 놈은 어찌 최 씨와 번갈아 칼을 휘둘렀다는 것이냐? 이는 내 놈이 그리 행했기 때문이지 않느냐? 아니요, 아니란 말이오. 뭔가 잘못된. 내 놈이 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바로 내 놈 손등에 있다. 그 손등에 난 상처, 그것은 어찌 생긴 것이냐? 이것은 지난날 개에게 물린 것이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증거라도 된단 말이오. 내 놈이 거짓 자백을 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지. 여봐라!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집안에 노비인데 이건 이제 뭐 다른 한 집안이지만 다른 집에 사는 노비가 자기 직속 주인은 아닌데 이걸 이제 증언할 수 있느냐 혹은 고발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할 수 없다고 생각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 의견이 분분하고. 그래서 이게 케이스가 일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때그때 이게 달라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광진의 경우에 직속 그 주인은 아니기 때문에 뭐 고발도 하고 증언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았던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사안이 워낙 중차대한 거라서 노비라도 증인으로 세울 수밖에 없어서 세웠던 것인지 명확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초가에서 너를 죽이려 덮친 자가 누구냐? 저자 조광진이옵니다. 여종 사단은 듣거라. 지난날 너는 최 씨의 처소에 드나든 자가 누구라 하였더냐? 이차망이라 하였습니다. 며느리 박조이가 죽던 날 박립을 쓰고 나간 자가 누구라 하였더냐? 또한 초가지붕을 올리던 날 박조이가 발견한 자가 누구라 하였더냐? 이차망이라 하였습니다. 왜 이차망이라 하였느냐? 진실로 이차망이 범인이라 생각하여 그리 증언한 것이냐? 아닙니다.
저자 조광진이 그리하라 협박을 하였습니다. 하면 네가 본 것을 정확하게 말하여라. 최 씨의 처소에 드나든 자가 누구냐? 조광진입니다. 며느리 박조이가 죽던 날 박립을 쓰고 나간 자, 초가지붕을 올리던 날 그 방에서 최 씨와 수작을 부리다 뒷문으로 도망친 자, 그 자는 누구냐? 박립을 쓰고 도망친 자는 조광진 저자입니다. 조선시대 재판은 비교적 오래 걸립니다. 최악의 경우는 10년도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최종 판결이 나올 무렵에는 조광진이 옥에서 병으로 죽고 최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광진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최하지 같은 경우는 1등을 감해서 유병에 처해졌습니다. 정조는 항상 가능하면 살릴 수 있는 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그의 판단의 이제 원칙인데, 이것 때문에 물론 죄를 지은 사람도 다 풀어줘서 오히려 너무 풀어주시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은 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광진 사건에 있어서는 조광진이 이미 목숨을 치렀기 때문에,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최 씨의 경우에는 그보다 약한 처벌을 통해서 약간 그 감형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조가 호생지덕이라고 하는 조선의 인정, 즉 어진 정치를 펼치려고 하는 의지, 그런 것의 발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